프랑스는 1989년에 학교 출산율이 1.7로 떨어지자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30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출산 지원책을 가장 우선시해 왔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Les Français dépensent donc en moyenne 411 € par mois et par enfant, mais une fois déduit allocation et crédit d'impôt, la facture est réduite à 187 €. Cette politique familiale coûte chaque année au pays plus de 4% de sa richesse, 88 milliards d'euros, le prix à payer pour faire de la France l'une des championnes d'Europe de la natalité. 자, 아이를 낳으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한 영상입니다.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 끝에 최근 프랑스는 출산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프랑스가 출산율을 높인 근원적인 힘은 바로 이 공교육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진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공교육은 3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공립보육원을 시작으로 일반 대학까지 거의 무료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합니다. 심지어 정부는 아이들의 학용품 구입비나 문화생활비, 방학 시즌의 휴가 비용까지도 챙겨줍니다. 말 그대로 교육비는 거의 들지 않는 셈입니다. 최소한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은 아마도 프랑스에는 없을 겁니다.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정부가 짊어질 때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프랑스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을 올려주겠다, 자녀 수에 따라서 세금도 공제해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출산을 지원해 왔는데요. 안타깝게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매년 최저치를 갱신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한테 전혀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이미 한 해 40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는 작은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대로 초저출산이 계속된다면 2030년부터는 한 해에 불과 25만 명의 아이들만이 태어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경제정책이나 노후복지정책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아마도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겁니다. 이런 미래가 다가오기 전에 정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출산 지원금을 늘려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저출산 세대한테는 현재의 청년들과는 그런 다른 미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미래는 바로 교육 환경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의 거품을 걷어내고 교육비 부담을 확 낮춰주어야 합니다.